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를 자문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며 말이죠. 하지만 단 한 번의 경험이 제 모든 자부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설계하는 클라우스 베버입니다.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30년간 독일 연방교통부에서 고속도로 인프라 설계를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전문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말입니다. 2022년 겨울 제 연구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교통부에서 보낸 협력 요청서였죠. 내용은 그들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문과 분석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보면서 살짝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 아시아 국가들은 보통 우리의 시스템을 베끼기에 급급하지 않나? 얼마나 다른 게 있다고 자문을 요청할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일본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출장을 다녀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본 고속도로는 노면 표지판이 기차 표지판처럼 그림으로 안내되어 있었고 일부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색상 유도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행정적 규제와 도로, 구조 특성상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지는 못했죠. 일본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여전히 왕복 2차선 위주였고 우리의 아우토반처럼 시원하게 뻗은 넓은 도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일본의 교통 인프라를 보면서 아시아는 결국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는 용기가 부족하군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자문 요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겠지. 그저 잠깐 가서 몇 가지 흠집이나 잡아주고 오자. 오만한 마음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피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 그리고 K-팝이라는 음악 장르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교통 인프라,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비슷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선진적인 교통 시스템에 비하면 분명 부족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교통 시스템이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역시 나름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독일만큼 정교하지는 못하다는 것이 저희 내부의 평가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것은 어떻게 하면 운전자들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이를 위해 속도 제한을 최소화하고 최첨단 센서와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형식적인 조언이나 해주고 오자. 큰 기대를 걸 필요는 없어. 제 옆자리 승객은 한국인이었는데 그는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제 오만한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건 그저 여행자의 설렘일 뿐이야.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분명 나를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인천행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 오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독일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으로 무장한 채 말이죠. 잠시 후 비행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얕은 지식과 깊은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기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도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무엇보다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는 대기 없이 승객들을 빠르게 통과시켰고 수화물 수취대에서 짐을 찾는 동선도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은 괜찮군. 하지만 공항 하나만으로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평가할 수는 없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시아는 아시아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제 눈은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도로 노면에 선명한 분홍색과 초록색 선들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도로 안전을 위한 표시인가? 아니면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인가?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색상 유도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로의 색깔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색깔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안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는 즉시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색깔 선들은 무엇이죠? 안전에 해가 되지 않나요? 운전기사는 능숙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저건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복잡한 갈림길에서 운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럽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반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고속도로 분기점에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복잡한 도로 앞에서 순간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명하게 뻗어나간 분홍색 유도선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선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갈림길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초록색 유도선이 있었습니다. 제 눈은 자연스럽게 그 안내를 따랐고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두 눈이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정확한 경로를 찾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순간 제 오만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색깔선이 아니야. 이것은 운전자의 심리를 꿰뚫어 본 시스템이다. 빠르기만 한 줄 알았던 한국의 고속도로가 이렇게나 정확하고 인간적일 수 있다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에서는 정확함과 정밀함을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측하고 오차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시스템은 마치 운전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미리 읽어낸 듯 너무나 쉽고 직관적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도로가 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독일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고속도로가 던진 작은 파문이 계속해서 일렁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풀 새도 없이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아까 고속도로에서 마주했던 그 노면, 색깔 유도선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일까? 저는 인터넷을 뒤져 한국의 교통 관련 통계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자료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통계 자료들은 제 의구심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발표 자료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 적용된 복잡한 분기점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무려 85%나 감소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도 최대 50%까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85%라니 이건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저희가 아무리 정교한 신호 시스템과 최첨단 센서를 도입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고 감소 효과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여 인프라를 개선했지만 한국은 마치 마법처럼 몇 가지 색깔선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자료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 운전자의 인지 부하를 줄이고 경로 혼란을 방지하여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감속으로 인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나 야간 운전 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교통공학 이론과 복잡한 기술적 솔루션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매달렸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심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운전자가 복잡한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은 단순한 혁신. 저는 그제야 한국의 노면 색깔 유도선 시스템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된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은 늘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그 시스템에 맞추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늘 도로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표지판을 정확히 읽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불편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시스템이 먼저 해결해주는 접근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인가요?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독일은 이 아이디어를 만들지 못했을까?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흰색과 노란색 선만을 고집해왔고 그 외의 색깔은 안전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정 안에 갇혀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제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얕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깊은 자기 반성과 충격을 동시에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노면 위에서 저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지식과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선진국의 모습을 한국에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확인한 후 저는 반사적으로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나? 혹시 한국이 일본을 모방한 것은 아닐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혁신성을 깎아내리려는 방어 심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 출장에서 본 일부 구간의 색상 유도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곧바로 일본의 교통 시스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일본도 일부 복잡한 분기점에서 색상 유도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한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색상 유도선은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관광지나 특정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있었고 그 종류나 적용 범위도 한국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자료는 일본이 이러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법적, 행정적 규제의 한계였습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규는 노면 표시 색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새로운 색상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둘째, 도로 구조의 특수성이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상당수가 왕복 2차선 위주로 건설되어 있어 한국처럼 복잡한 다지점, 분기점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색상 유도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죠. 셋째, 무엇보다도 효과성의 부족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색상 유도선은 한국처럼 명확한 사고 감소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시스템의 통일성 부족과 운전자 인지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아니었군. 오히려 그들이 먼저 시도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구나. 저는 그제야 제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고 일본이 그중 가장 뛰어난 모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베끼는 것을 넘어 그것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실정에 맞게 혁신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시도하다 실패한 것을 한국이 성공시킨 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자기반성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모방할 줄만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일 줄이야. 이 깨달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은 늘 혁신과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진국의 틀 안에 갇혀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이러한 혁신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고정관념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일본의 뒤를 따르는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우리 독일보다도 더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임무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흠집을 찾는 것이었지만 이제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혁신은 저의 30년간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의 놀라운 효과와 한국의 독자적인 혁신성에 대한 확신이 들자 저는 곧바로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는지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높은 건물과 깔끔한 로비를 지나 담당 부서로 안내되었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제가 예상했던 고위 관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민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노면 색깔 유도선 시스템의 개발 초기부터 참여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시작은 거창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나 정부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민주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운전자분들이 복잡한 갈림길에서 느끼는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길을 헤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느라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죠. 그들은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운전자의 불편을 먼저 상상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늘 최고의 기술을 먼저 개발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젊은 엔지니어들은 철저히 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색깔을 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계속해서 수집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진하다, 야간에는 잘 안 보인다, 어떤 색이 어떤 의미인지 헷갈린다 같은 피드백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밤샘 회의를 수없이 거치면서 색상의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고 가장 직관적인 형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수많은 스케치와 실패작들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스템을 위해 사람을 훈련시켰고 사람들에게 시스템의 논리와 규정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규를 완벽히 숙지하고 표지판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이 젊은 엔지니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을 위해 시스템을 다듬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장인이 도자기를 빚듯이 운전자들의 작은 불편함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실 한편에 놓인 작은 인형들을 보았습니다. 김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인형들이 저희의 첫 번째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저 인형들의 시야에서 도로를 바라보며 어떤 색깔이 가장 효과적일지 밤샘 실험을 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자기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데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완벽함에만 집중했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이노면 색깔 유도선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가 담긴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자문 대상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야 할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사람 중심 시스템의 철학을 들은 후 저는 이 나라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술과 혁신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저는 한국의 역사, 특히 고속도로 건설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과 마주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는 순간 흑백 사진 속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거리에는 잔해만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된 나라가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쟁 고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깡마른 몸으로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의 눈빛에는 배고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어린 생명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멍하니 사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속도로 투어를 위해 차량에 올랐습니다.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 고속도로를 직접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도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는 동안 저는 우연히 길을 안내해 주시던 현장 근무자 최영진이라는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나이로 평생을 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에 바친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건설할 수 있었나요? 최영진 씨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고 나라는 폐허였으니 이 도로라도 놓아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냥 무작정 삽들고 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없이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회한과 함께 잊을 수 없는 긍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돈을 벌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그가 고향에 보낸 편지에는 우리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안정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한 여유와 효율성을 추구하며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했죠.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박함 속에서 미래를 만들었구나. 생존을 위한 절규가 고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이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한민족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식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진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굵고 투박한 그 손에는 평생의 고난과 노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바로 이 모든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절박함으로 시작된 이 인프라는 오늘날 한국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제가 독일에서 쌓아올린 모든 이론과 기술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간의 출장을 마치고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으로 떠날 때 가졌던 오만함과 편견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깊은 존경심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곧이어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아시아 스마트 인프라 포럼의 연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 현황을 평가하고 유럽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토에 제출했던 보고서들, 그리고 독일 내에서 한국에 대해 했던 평가들을 떠올리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자존심은 여전히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명성에 흠이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특히 노면 색깔 유도선이 보여준 놀라운 사고 감소율, 그리고 사람 중심의 철학은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독일 교통 전문가로서 눈으로 보고도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진실과 자존심 사이에서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은 외면할 수 없는 법이다.
나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드디어 포럼 당일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각국 교통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교통 전문가인 제가 과연 아시아의 어떤 나라를 칭찬할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했던 대로 독일의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개월 전 한국이라는 나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곳에 대해 지극히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고속도로의 노면 색깔 유도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혁신적이며 어떻게 운전자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분기점에서 85%의 사고 감소율을 기록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자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은 단순한 혁신이며 운전자의 불편을 먼저 상상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이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혁신을 이루어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모방할 줄만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시도하다 실패한 것을 성공시킨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차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한국 전쟁 기념관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폐허 위에서 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한국인들의 절박함과 의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린 그들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유 속에서 인프라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절박함 속에서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 정신이 담긴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박수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고 그 진심이 독일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는 것을. 한 번의 발표가 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진정한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클라우스 베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겸손한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교통 시스템 전면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포럼에서 했던 발표는 독일 교통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가져온 한국의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을 접한 후에는 모두가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사람 중심 유도 시스템 프로젝트의 발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김민준 엔지니어와 그의 팀을 독일로 초청하여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독일 동료들도 한국 팀의 열정과 전문성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노면 색깔 유도선 시스템을 독일의 도로 환경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고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색깔에 대한 저항도 있었지만 제가 포럼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사고 감소 통계 덕분에 여론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 외에도 저는 한국의 다른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들을 독일로 수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KTX와 같은 고속철도 배차 시스템은 독일의 철도 시스템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KTX는 짧은 배차 간격과 높은 정시율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독일의 철도 시스템의 KTX의 배차 노하우를 접목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통합 결제 모델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과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독일의 복잡한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한국의 통합 결제 시스템을 독일에도 도입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인 독일 사회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절박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한국인 연구자들과 김민준 엔지니어의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폐허 위에서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2024년 독일의 주요 고속도로 몇몇 구간에 한국형 노면 색깔 유도선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몇 달 만에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한국형 마법이라고 부르며 극찬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철도는 먼저 깔았지만 미래를 먼저 달리는 건 한국이었다. 독일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입니다. 오래된 전통과 풍요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는 의지,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을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였습니다. 저의 남은 삶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일 교통 시스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바칠 것입니다. 클라우스 박사의 경험처럼 대한민국은 오늘도 묵묵히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고민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한국의 고속도로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